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을 줄 몰랐어요. 이게 이런 걸 또 예상을 못해가지고 인사를 후딱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와일드스윙 연출한 손재원입니다.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실 먼저 좀 일찍 와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고 지금 밖에서 지금 2시간을 지금 떠들다 와가지고 그래도 와일드스윙 얘기는 아껴뒀으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좀 많이 좀 들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육빛깔 최성원입니다. 옆에서 비웃네요. 네. 오늘 영화 보신 거죠? 네. 재밌게 보셨어요? 네. 소소한 얘기 또 이것저것 얘기 많이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이따 또 뵐게요.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250만 감독. 알았어요. 이 GB의 성격을 이제 알았어요. 난 괜히 영어적인 걸 준비해가지고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이거 어떡하지? 나 혼자 진지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아무튼 그래 볼까요? 그냥 편하게 할게요. 우리 그냥 뭐 대기실에서 그냥 뭐 이렇게 수다 떨듯이 지금 2시간 떠들다 왔는데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 네가 노래 한번 부르고. 네, 최초로 손재원 감독님이 불러주시는 이가 노래를 근데 감독님 진짜 좋으시다. 성악가 같으세요? 그래도 영화 얘기를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약간 팬미팅 성격인 것 같긴 한데 영화 얘기 조금만 그래도 우리 하고는 가야죠. 이원석 감독님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2번 보고 비공식적으로 3번 더 봤어요. 총 5번 봤어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몇 번 봤냐고 물은 게 아니라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술 안 마셨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없게 봤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둘러서는 말을 해야지 영화에 대해서. 저는 이런 영화가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계속 이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고 코미디 영화가 잘 되기를 항상 기원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저는 감독님한테 좀 궁금한 게 그래도 영화적으로 있기는 해서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전형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뭐 한물간 스타, 뭐 어떤 간절한 기회, 어떤 뭐 떠밀림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 전형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그런 전형성을 약간 병맛 코미디, 특히 최성권을 활용한 그런 그리고 로드무비라는 또 형식을 활용해서 저는 장르가 약간 혼합된다라는 느낌도 조금 받았고, 그러면서 그 전형성을 막 이렇게 잘 피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금 지루해질만 하면 이렇게 쏙 피해가고 조금 좀 흔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잠깐만 최성권 일로 와 해서 이렇게 비켜가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기술적으로 느껴져서 오히려 새롭게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혹시 시나리오 단계부터 그런 것들이 계산이 좀 되어 있었던 것인지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걱정되는 게 우리 둘이만 진지해질까봐 진짜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답변을 드리자면은 어떤 부분은 뭐 과정 하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좀 너무 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거고 대본을 쓰는 사람은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거고 코미디가 어떻게 나오고 아니면 또 제가 이 영화는 특히나 좀 일반적으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리고 보통의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뭐 흔히 이야기하는 플롯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장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떤 부분들은 사실 계산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약간 좀 불안감을 안고, 그래도 이쪽 요소들에 좀 과감하게 한번 해보자 하는 느낌으로 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전에 했던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오정세 씨가 한 부분도 분명하게 대본에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오정세 씨가 더한 부분이 그 씬 그대로고 그 상황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제 계산보다는 또 어떨 때는 좀 더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게 현장에서 사실 다 결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우들의 애드립이라고 하는 것은 애드립성 연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배우들이 실제로 준비를 해서 감독과 미리 상의를 해서 그러면 저도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러면 저 현장에서 더 준비를 해가고 소품도 준비해야 되고 또 사전에 저희가 뭐 스토리보드 작성을 하지만 배우가 또 새로운 또 제안을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또 바꿔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확실히 성본 캐릭터의 경우에는 오정세 씨가 가져온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른 그 트라이앵글 세 명의 인물은 사실 뭐 분장도 그렇고 춤 연습도 해야 되고 셋이 어떤 그 케미도 중요하고 세 사람이 한 그 화면 안에 있을 때 근데 최성곤이 옆에서 굉장히 너무 자유롭게 보여지는 거가 있었거든요. 그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시나리오 받았을 때 야 내가 어떤 롤로 뭐 사실 지금 이거 오정세 영화 됐잖아요. 이렇게 들이라는 예상치 뭐 이런 거 있었나요? 뭐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 뭐 성곤이라는 인물이 이제 사랑스럽게 보이긴 했지만 사실은 시나리오도 재밌게 봤지만 사실 저는 이제 감독님과의 호흡이 많이 기대됐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감독님의 작품을 너무 재미있게 봤던 팬이었어서 어떤 시나리오, 어떤 이야기, 어떤 인물로라도 감독님이랑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타이밍적으로 이 시나리오의 성곤이라는 인물로 처음 감독님과 어떤 작업을 하게 됐네라는 설렘이 제일 큰 상태에서 뭐 이것저것 제안도 했다가 뭐 안 되기도 했다가 반영되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지금의 어떤 최성곤을 같이 만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최종 그 비주얼 분장을 마치고 나서 거울을 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코미디를 이제 접해 보시고 만들어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코미디가 제일 예민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제일 고민도 많이 되어지는 것 같고 그 성곤이의 약간 긴 생머리도 최종으로 제 기억으로 최종으로 올라갔던 머리가 긴 생머리랑 약간 단발머리랑이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덜 나가셔서 그래서 긴 머리는 약간 희극적인 느낌이 들고 단발머리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또 킹받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단발머리 약간 요 정도 되는 머리였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긴 머리로 하면은 너무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 약간 너무 드러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고민들을 계속 많이 해. 충격보다는 이게 영화적으로 성공의 진짜 자연스러운 머리일까를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저도 처음에 그 비주얼을 처음 접하고 이렇게 단정한 킹바든이 있나 이런 비주얼 쇼크가 있을 수가 있나 먼 훗날 정말 인류의 현재 사용하는 단어가 많이 사라졌을 때 킹받다의 단어를 설명할 때 그 사진이 옆에 이렇게 최성곤 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거기에 네가 좋아를 하고 있으니 근데 이걸 또 이 뮤직비디오를 이원석 감독님이 찍으셨어요. 이렇게 환호받을
듣기에는 노동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나 한번 들어볼까요? 왜 연출을 맡으신 거죠? 아, 이게 원래 사실대로 얘기해도 돼요? 잠시만요. 제 역할이 저의 폭주를 막는 건데 뭘 얘기를 하려고. 아, 20년 전에 찍은 거라서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감독님이 원래 이 최성곤님의 뮤직비디오를 찍기를 원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이제 뭐 영화가 개봉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자 이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정말 술 안 마셨어요. 뮤직비디오를 그래서 찍자 해서 그래서 갑자기 이제 찍게 된 거예요. 찍게 된 거고 저희가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찍게 돼갖고 뭐 준비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 돈도 없었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3일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3일 동안 뭐 배우님 만나서 미팅하고 얘기하고 컨셉 잡고 그다음에 이제 수정하고 그리고 근데 중간에 또 마음에 안 드신다고 진상 부리셔갖고 밤새고 또 수정을 했죠. 수정을 해서 이제 촬영 12시간 촬영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솔직히 노동력이라고는 1도 없었어요. 너무 되게 쉬운 뮤직비디오였고 그리고 촬영했을 때 당시에는 사람들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빨리 끊을게요. 지금 단체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저는 그때 뭐 촬영장에 한번 가보고 그리고 그 사전에 이원석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감독님 쉽게 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왜냐하면 다른 감독의 지금 작품에 게다가 홍보에 또 인기에 힘입어가지고 굉장히 좀 조급한 시간 내에 그거를 연출을 한다는 게 저라면은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조건도 정말 제가 들어도 너무 그 기성 감독한테 그런 거를 부탁하는 게 좀 미안할 정도로 되게 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아직 돈 안 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뭐 한 신세를 갚긴 갚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희 해서 더 얘기하면 계속 나가시고 계셔가지고 그러면 그 최성곤으로서 그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안 들었다면서요? 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다기보다 그냥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는 감독님이 처음에 제안해 주신 거는 이제 그 뮤직비디오에 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최성곤이의 두 샷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칫 누군가에게 좀 불편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최성곤의 어린 시절로 조금 객관화해서 좀 연출을 하면 어떻겠냐고 이제 제안을 드렸었죠. 그래도 꽤 진지한 접근이 있었네요, 다행히. 그렇지. 그리고 설정, 여러 가지 또 스토리도 설정도 뭐 먼저 떠나는데 그쪽 시간은 여기 시간보다 10배 빠른 설정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도 했었고. 다시 좀 생각하게 되네요. 어쨌든 진지한 접근은 분명히 있었던 뮤직비디오였고 다행히 그 결과 지금 27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100만 단위의 어떤 그 기록은 이원석 감독에겐 처음이고요. 너무 기뻐요. 네. 최근에 진영 최율이 그 생각을 멈추다 보면 그 영상을 제가 너무 많이 봤는데 그게 3주 전에 올렸는데 360만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건 2주 전에 올렸는데 270만이니까 다음 주에 한번 300만 될 거예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곤 붐 예상하셨나요? 네가 좋아? 야, 이렇게까지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초반에는 신기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약간 객관화돼서 그냥 최성곤이라는 인물 어떤 이런 붐을 저도
관객의 한 명으로서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네가 좋아해 새로운 버전들이 계속 나오면서 퀄리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도 즐기고 있습니다. 즐겁게. 저도 이런 챌린지가 시작될 거라는 제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즐겁게 재밌게 즐기고 있고 근데 최성곤은 왜 포수가 된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떤 이유가 그 마약 관련된 어떤 사건을 당하고 경찰서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머님 묘에 가서 이제 제 신세 한탄을 하는 씬이 원래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뭐 부끄러운 아들이 됐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혼자 이런 감정 씬을 막 우는 씬이 있었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이어서 뭐 이런데 이렇게 보니까 뒤에 어떤 한 멧돼지가 저희 어머님 묘를 반을 다 파헤쳐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 성곤은 멧돼지를 째려보죠. 그리고 째려보는 성곤과 째려보는 멧돼지의 투샷. 그리고 보통의 그냥 주인공이었네. 그러고 있다가 보통의 사람은 도망가야 되는데 성곤은 왼손으로 멧돼지한테 돌진을 하고 멧돼지는 놀래서 도망가고 그러면서 제가 멧돼지의 사냥꾼이 되는 어떤 스토리가 원래 있었는데 그 약간 오밋됐습니다. 예. 시나리오 단계에서 오기 때문에 아니요, 저희가 촬영을 했었어요.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뭐 CG를 하다만 버전이 그게 더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G가 애매할 수도. 왜 이거를 삭제를 했냐면은 촬영을 하고 저희가 저희 1차 뭐 관객 모니터 시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영화를 아마 잘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왜 최종권이 공연을 하다 말고 그러니까 갑자기 멧돼지를 보고 이렇게 자극을 받았나라고 할 때 그 멧돼지 전단지를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차 시사를 하고 나서 모니터 시사의 설문지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이 좀 온 관객들이 좀 많았어요. 생각보다. 왜 최성곤이 여기서 멈추었나가 전단지를 보고 잡아야 되겠다라는 현재 이야기가 원인인가 아니면은 뒤이어서 나오는 플래시백이 그게 원인일까 뭐 이런 좀 혼선이 주는 그런 모니터 결과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과거 장면은 또 영화에서 또 플래시백이 갑자기 들어가는 거는 물론 이 영화에서는 뭐 최종군과 관련해서 플래시백이 또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풀어서 하면은 굉장히 이해가 쉽고 모두가 이해가 되는 건데 뭐 실제 극장에서 상영을 할 때는 플래시백은 자칫하면은 좀 혼선을 줄 수 있고 또 과거의 장면이 그 당시는 아직도 디에이징이 완성되기 전이고 뭐 이런저런 좀 혼선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어떤 날 편집실에서는 그걸 넣고 어떤 날에는 빼고 이걸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어떤 날에 넣었으면은 그거를 넣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정이 꼭 정답이었다라고는 저도 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저도 영화를 만들고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진짜 최성곤이 주인공인 이야기였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건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그 만약에 그 멧돼지 씬이 좀 더 많아졌다면 그러니까 재밌는 가정을 한번 해보자면 근데 연출이 이원석이라면 멧돼지를 타고 막 최성곤이 날아가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 자신이 내가 이걸 연출했다면 어떤 영화가 됐을까? 아마 아직 영화를 못 만들어졌을 거예요. 대본 고침이 있었을 거고 되게 이상한 영화가 됐을 것 같아요. 정말 멧돼지를 타고 하늘을 나는 그런 영화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새로운 사실을 아무튼 알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아직도 저는 당황 중인데
이 많은 분들이 좀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지금 감이 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줄 알았어요. 아주 적극적인 줄 알았어요. 저쪽에 최석수 잠시만요. 옷 입고 싶은 아. 여기 앉아서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저기는 장례식에 있을 법한 사진 지금 들고 계셔갖고 이원석 감독님이 지목해 주시면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독님이 한번 지목해 주세요. 초록색 네 이거 드시고 하고 싶어요. 감독님께 받은 동의에 선물 받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화 그때 감독님께 꼭 N차 관람 하겠다고 약속드렸었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영화 처음 볼 때는 계속 웃느라 자세히 못 봤었어요. 근데 중간에 왜 카체싱 장면이 또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박훈정 감독님 귀공자 영화가 생각이 났거든요. 카체싱 장면을 꼭 코미디 영화에 쓰셨어야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꼭 썼어야 했을까? 아까 이건 저기 이병헌 감독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과 살짝은 조금 그 같은 맥락인데 저는 뭐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영화들도 주로 해왔던 코미디들이 좀 뭐 신뢰 중심의 적은 인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대사 위주와 뭐 틀어진 관계 관련된 코미디들을 제가 조금 많이 했었는데 저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 좀 그게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 코미디도 만들고 싶어서 준비도 했지만 그 전에 뭐 범죄자들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보통의 범죄자들이 아닌 뭐 형사들이 아닌 그런 주인공들에 나오는 코미디에서도 이 영화에서 카체싱이 아주 자연스럽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스토리 맥락상 그래도 범죄자들이 나오는 마약과 관련 아이고 우리 마약을 했구나. 아무튼 그런 액션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 원 대본을 쓴 작가에서 로드무비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카체이싱과 관련한 그런 것들을 저로서는 일종의 좀 테스트 실험 그런 것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과연 내가 코미디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감독님 전작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게 코미디가 1장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달콤살벌한 연인도 있고 그거는 이제 스릴러나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된 혼합된 장르였던 것 같고 저는 근데 이 영화도 그렇게 좀 보긴 했거든요. 로드무비 형식이랄지 다른 많은 요소들을 활용해서 이 전형성을 깨나가는 영화 거기서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사실 인터뷰에서는 단일 장르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인터뷰를 한 5, 6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생각이 보통 정리가 되기는 하는데 단일 장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른 것보다 코미디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연기에서 나오는 그런 코미디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는 모든 것이 코미디를 위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이탈을 한다. 때로는 조금 과장된다. 때로는 갑자기 기어를 확 올렸다가 바꾼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일장르를 코미디로 둔 것은 맞고 대신 코미디를 끌어내기 위해서 활용한 여러 설정들에서는 다른 장르들이 분명하게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받을까요? 저요. 원석 감독님이 네. 질문 주십시오. 질문 안무가 CG가 아니라 CG가 아니라고 나오는데요. 그렇지 CG 않지 않아요? 다 근데 제가
사고 나기 전에는 저도 좀 춤을 췄었고 그 강동원 씨가 한 윈디밀이 좀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단기간에 그렇게 핸드스프레이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소화를 해? 그게 참 궁금하네요. 네. 그 예. 진짜로 뭐 액션 영화를 찍듯이 영화적인 뭐 어떤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실제로 배우들이 뭐 엄태구 씨의 랩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트레이닝을 좀 받았고 특히 강동원 씨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한 5개월 정도에 걸쳐서 사실은 꽤 많이 준비를 했어요. 강동원 씨가.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촬영이 지방에 촬영이 있으면은 휴차라는 게 있잖아요. 연속으로 촬영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때도 이 트레이너를 불러서 따로 본인이 따로 별개의 장소를 빌려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특히 춤과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촬영의 뒷부분으로 좀 밀어달라고 배우가 직접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좀 원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만큼 그래도 준비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 메이킹도 살짝 나오긴 하나 메이킹은 뭐 그날 딱 정해서 살짝 보여주는 거고 배우들이 노력한 것을 사실은 뭐 영화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까도 최성곤의 한 씬이 그렇게 휙 날아가듯이 이런저런 편집실에서의 그때그때 뭐 선택에 따라서 일부분만밖에 보여줄 수 없어서 사실은 감독으로서 사실은 조금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미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많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일부분만 보여주게 돼서 그만큼 배우들이 좀 애를 많이 썼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뭐 강동원 씨가 사실은 너무 많은 본인 말로는 액션을 워낙 잘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근데 액션보다 좀 더 힘들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팔다리가 길어서 뭘 뻗으면 회수하는데 좀 힘들대요. 그 정도로 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화적으로 영화에 표현이 안 되고 많이 조금만 노출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트라이앵글의 세 분의 노력이 저 영화 저 밑바닥의 정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묻어나서 전 뒷부분에서 좀 뭉클한 어떤 감정까지 저는 받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런 완벽한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그런 완벽한 춤, 그런 영상,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도 또 올림이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필요한 노력이었고 그걸 해준 강동원 씨의 영화인데 참 이게 강동원 씨 입장에서도 참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본인은 5개월 동안 막 머리 박고 돌고 막 했는데 최성곤이 나와서 손으로 요거 한번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 메이킹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최성곤의 노래를 받았을 때 이렇게 안무를 막 이렇게 어떤 하는 느낌보다 뭐가 됐든 진지하게 노래를 접근했으면 좋겠었고 그 중간중간에 크진 않지만 어떤 킹받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저것 시도를 했고 그중에 이제 감독님 픽이 나온 게 이렇게 이런 거나 뭐 이렇게 사실 뭐 어깨를 안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오정세 씨가 그 촬영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 감독님 최성곤도 안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안무 선생님하고 지금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좀 짜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본인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도 안무를 하는데 혹시 어울리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오정세 배우가 이런 준비들을 했어요. 제 준비 과정들을 저도 사실은 일부만 봐요. 어떤 걸 하고 나서 저한테 보여줄 때도 있고 현장에서 제가 볼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오정세 씨의 일하는 스타일을 제가 한 작품을 해서 제가 대략 추측을 해봤을 때 굉장히 많은 좀 사전 준비 공부를 좀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굉장히 안무 난이도에 비해서 말씀이 좀 기신 것 같았어요. 다음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누가 할까요? 저 핑크색 네. 등 드신 분 되게 유리해요. 저희가 지금 눈뽕이 와갖고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너무 영화 여러 번 보는데도 매번 너무 잘 봤고요. 최성건님 팬이고요. 오장세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자면 혹시 찍으시는 장면들 중에서 되게 몰입하기 어려웠다 또는 NG가 가장 많이 났다 또는 뭐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하시는 장면이 있을지 비하인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일단 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냥 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네.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결국 몰아치고 터지는 거는 무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정말 이렇게 꽉꽉 눌러 참은 건 아니었지만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하고 약간 팔짱 끼고 이러고 갔거든요. 결국엔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배우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저거 어떻게 뭐 끊어서 가겠지만 저걸 어떻게 할까? 저거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얘기는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 씬에 대해서. 오바이트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정말 좀 감독님과도 얘기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정서가 최성도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는 정서가 누구보다 좀 진하고 컸으면 좋겠다. 그 무대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좀 진하고 컸으면 좋겠다라는 정서가를 채우려고 이제 가는 과정에 이 정서를 채우려고 했고 그리고 무대에 거의 도착하고 차가 막혔을 때 경찰차에서 내려서부터는 누구보다 빨리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체력을 다 쏟아서 제일 거길 가려고 해서 누구보다 신체 물리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계산이 있었었고 그게 무대 위에서 충돌했을 때 좀 짠하지만 또 웃길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생기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고 현장에서는 그냥 최대한 힘들려고 그 씬 들어가기 전에 실제 제가 이제 힘들어하는 거를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슛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좀 전력 질주를 최대한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슛 하면은 올라가서 바로 하고 또 메이테이크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아날로그적인 노력이 사실 더 힘든 거거든요. 배우한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배우가 걱정되면서도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냥 손뼉을 치면서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원석 감독님이 그때 안 웃은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토한다는 설정을 어떻게 만들지? 저 되게 너무 신선했거든요. 이상하다고 그렇게 원래 대본에는 토한다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그거에 오정재 씨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대신 직접 토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저도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일단은 직접 토를 하는 장면은 모니터를 향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때부터 특별팀한테 또 지시를 내려서 그걸 준비를 시킨 거죠. 그것도 특수 효과입니다. 배우가 직접 토를 할 수는 없으니까 촬영을 합니다. 왜 오바이트였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헛구역질을 하며 어렵게 노래를 부르는 최성곤이 이제 글에 있었긴 한데 제가 슬픔의 삼각형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약간 시각적인 신선하다라는 어떤 씬이 있었어요. 와 저건 진짜로 한 걸까? 저 CG인가? 근데 그게 그냥 영화적인 신선함이 저한테는 있었었는데 감독님 이런 식으로 성곤이가
오바이트를 하면서 노래를 최대한 다 하고 계속 나오는 이런 어떤 충돌이면 재밌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감독님? 그러면 이런 특수 효과가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해서 이제 약간 좀 감독님이랑 좀 이제 지금의 그 오바이트 씬이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전 너무 좋았어요. 그게 화장실 코미디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야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끝까지 가라 제발 막 이런 게 있었어요. 토하는 순간 막 쾌감 같은 게 코미디적인. 네 다음 질문. 네, 용기 내 주신 저기 최성곤님 이렇게 보시고 계시네요. 네. 제가 계속 이걸 웃어야 되나 감사해야 되나 계속 그래서 참 평소 모습이시죠? 그 영화 오랜만에 그 극장에서 빵 터지는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그 최성곤의 과거와 최성곤의 현재를 그렇게 하고 대중교통 타고 오신 거죠? 차를 타고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아시아 서울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이쪽에도 계세요. 둘이 라이벌이세요. 지금. 보수. 오정수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모티브 죄송해요. 최성곤 그 가수를 모티브 할 때 어떤 그때 당시 그 엽기적인 그녀가 나오던 그 시대인데 그때 어떤 가수를 생각하시면서 이 최성곤을 만들려고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특정 어떤 한 인물은 없었던 것 같고 그 시대에 많이 발라더가 했던 머리들을 그냥 여러 개를 참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 머리도 해보고 짧은 머리도 해보고 그리고 감독님과 우리 스태프분들이 많이 회의를 해서 그냥 나온 지금의 성곤의 머리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인물을 구현했다라기보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했던 게 현장에 가발이 진짜 하나였어요. 제가 뮤직비디오 찍을 때 딱 하나밖에 없어갖고 예, 가발이 하나였고 의상도 하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대기하고 있었어요. 옷이 더럽혀지시면은 있었어요. 옷이 한 벌일 수 없습니다. 분장팀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한번 저기 가운데 분, 저기 거기까지 가실 건가요? 아무튼 지금 드신 분. 감사합니다. 저 그 탑10 뮤직 1위 발표하는 장면에서 이게 여쭤봐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궁금했어서 샤크라하고 핑클은 있었는데 SES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병헌 감독님, 오정수 배우님, 손재공 감독님, 이원석 감독님 그 당시에 SES와 핑클 중에 아니면 베이비복스까지 해서 어떤 걸그룹 좋아하시는지 그래 이런 질문이었어. 무슨 신 얘기? 저는 핑클이에요. 저도 핑클이요. 저는 새또래 세대여가지고 진짜 모르겠어. 새또래가 뭐야? 진짜 모르겠어. 베이비복스? 저는 그냥 두 그룹 다 좋아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전 핑클이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오정수 감독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쪽 부채 드신 분 뒤쪽에 네네. 세 분의 감독님 모두 오정세 배우님을 이제 코미디 영화에 캐스팅을 해주셨었는데 배우님의 어떤 매력을 보시고 그 캐릭터에 캐스팅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차기작에 다시 배우님을 캐스팅하신다면
이런 캐릭터가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오, 침묵이 흐르네요.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뭐 오정세 씨하고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작품 이야기를 뭐 좀 나누고 있었는데 그 작품보다 와일드싱 제작이 들어가게 돼서 자연스럽게 제가 제안을 했었고, 또 오정세 씨가 활동하는 거야 뭐 저도 너무 오래 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항상 뭐 당연히 연기 잘하고 뭐 기회가 되면 항상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제가 다시 좀 오정세 씨의 연기에 대해서 제가 확 경각심 눈에 띄게 되는 게, 아마 저도 TV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때 화제가 됐던 게 동백꽃 필무렵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재미있었고 뭔가 항상 연기 잘하고 재미있고 캐릭터 연기 잘하고 그랬지만 거기서는 뭔가 좀 전과 다른 뭔가 뭐 아우라? 무게감? 그런 게 이상하게 보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랬을까? 그리고 또 저는 뭐 주로 오정세 씨의 제가 영화는 아마 제가 거의 다 보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조은지 감독의 장르만 로맨스를 극장에서 봤는데, 저는 조은지 배우랑 작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막 무대 인사나 시사회나 그날 갔었던 것 같아요. 봤는데 거기서도 오정세 씨가 연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너무 좋아서, 물론 거기에는 다른 좋은 배우들이 뭐 조은지 감독이 뭐 저는 굉장히 배우들의 연기를 굉장히 잘 도와주는구나 할 정도로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 영화에서 오정세 씨의 연기를 제가 좀 특별히 좋아해요. 그 전부터 항상 알고 있던 배우였지만 근래 그 두 작품이 저한테 굉장히 좀 큰 인상을 좀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일드싱 이전에 작품을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래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오정세 씨가 생각보다 완전한 코미디 연기를 한 게 그렇게 많을까? 남자 서양 설명. 남자 설명에서 극한 직업, 이 두 이미지가 굉장히 좀 그 두 영화가 굉장히 배우의 코미디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별하긴 했구나. 근데 오정세 씨의 출연했던 작품을 다시 한번 제가 쭉 목록을 보니까 코미디 연기가 몇 작품에서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남자 서양 설명서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이용석 감독님은 같이 작업을 하셨을 때 느꼈던 오정세 배우의 매력이랄까,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좋음직한 장점, 강점, 뭐 느낀 바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커피를 먹어갖고 커피를 안 마시는데 지금 화장실이 엄청 깊어가지고 기억 좀 참고 있는데, 제가 좀 빨리 얘기하고 제가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요. 그 처음에 그러니까 정세 씨를 정말 어떻게 만났냐 하면은 남자 사형 설명서라는 영화를 한 7년 정도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1차가 엎어졌어요. 스태프분들이랑 모든 세팅들이 다 하고 대표님이 바뀌셨어요. 영화 하셨던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이 이제 양재동 카페를 계셨는데, 오페라 하는 카페. 거기서 이제 정세 씨를 다른 역으로 다른 새로운 세팅을 하려고 이제 배우를 이제 새로 캐스팅하려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오정세 씨가 누군지 몰랐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갔는데 오정세 씨가 원래 먼저 와 계셨었어요. 근데 저는 오정세 씨인지 모르고 오정세 씨 언제 오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오정세 씨 매니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올 거다. 그러고 나서 이분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면서 한 20분 정도를 얘기하다가 제가 오정세인데요. 근데 그게 저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겼고 이거 뭐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정세 씨가 되게 낯을 많이 가리세요. 근데 정세 씨가 저랑 얘기하면서 웃고 있는데 손은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이분이 준비해갖고 공부해갖고 온 설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영화가 뭐 어쩌고 하고 있는데 계속 오정세 씨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가 엎어지든 말든 저는 투자사에다 얘기를 했죠. 오정세 씨랑 하고 싶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됐어요. 그치?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리고 투자사에서 아직도 기억나. 투자사에서 편집본을 보러 오셨는데 다들 그런 영화를 상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를.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 있잖아. 딱 그 감독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고 투자사들 후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들 아무 말 안 하고 나가서 담배 피기 시작해. 거기 재밌게 봤나 안 봤나? 하여간 지금 무슨 얘기가 정말 정세 씨는 화장실 가셨을 때. 아니, 너무 그냥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저도 솔직히 이 뮤직비디오 하게 된 것도 뭐 너무 친한 제작자와 뭐 여러분들 있지만 감독님도 친하고 다 하지만 정세 씨 때문에 한 거고 그냥 항상 진심이고 항상 투명하고 그리고 편견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그리고 누구를 행사 중에 10분 전이래. 10분 참으실래요? 갔다 오실래요? 어떻게? 갔다 오세요. 아무튼 뭐 질문에 요즘과 조금 다른 답변 감사드리고 없으니까 이상한 안정감도 드네요. 저 끝에 앉아있는데 말을 안 걸 수는 없고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아서 한 번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누구한테 질문 드릴까요? 우리 직원분들 힘드시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분.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최성구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콘서트 하러 가는 길에 멧돼지 보고서 지나치지 못하고 자고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뉴트라이앵글로 나중에 합류하시는데 활동 기간에 호수 활동도 병행했는지 아니면 그만두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또 중간중간에 짐승 같은 약간 추임새? 약간 그런 거 내셨는데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뉴트라이앵글로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았을까 이제 멧돼지는 좀 보내주고 사실은 여러 버전 중에 하나가 성곤이가 뉴트라이앵글이 되는 버전 말고 멧돼지 사냥꾼으로 어떤 마을에서 누군가들 도와주는 어떤 설정도 있었었어요. 근데 그 버전 말고 지금의 버전으로 이제 최종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중간에 그 짐승 소리도 그러니까 캐릭터성의 어떤 호흡 하지만 뭐 내가 대사를 막 치는 어떤 대사보다는 하나의 취임새로 그냥 이 인물을 표현하고 싶었던 느낌이 있어서 그냥 그리고 또 멧돼지 사냥꾼이니까 그런 어떤 으르렁거림이 성본이랑은 좀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그 으르렁거림 자체가 조금은 그러니까 무서운 남성 이게 아니라 약간 유아적인 느낌의 약간 라이트한 어떤 정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멤버들과 차 안에서 막 자충우돌 할 때 혼자 계속 뭐 이걸 경찰 갔을 때도 그런 호흡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경찰한테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참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호흡이 그냥 떠올랐고 잘 맞을 것 같아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감독님 이거 우리 아직 홍보를 좀 더 해야 되니까 뒷심 발휘해야 되잖아요. 이 영화의 감상법 홍보 겸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감상법은 10대, 20대들하고 같이 손잡고 좀 극장에 좀 보시면은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인사 저기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 네. 와일드싱 여러분들 주말에 또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이런 우리 영화가 잘 돼야지 한번 영화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최성곤 씨 팬분들께 감사 인사 드려야죠. 저희 와일드싱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요즘에 이 무대 인사 하면서 드는 마음이 좀 요즘에 큰 것 같아요. 요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와일드싱이 최선고 같은 정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1위는 아니지만 조금 성곤이가 39주 연속 2위 했듯이 우리 와일드싱도 1등은 아니지만 참 오래 2등, 3등 결국은 1등은 못했지만 300만, 400만 할 수 있는 혹은 누군가에게는 참 기분 좋은 따뜻한 기억이 어떤 영화 그래서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더 봤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드는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체가 조금 떨어지니까 토이스토리가 나오네요. 누가 나와도 상관없고 2위로 39주째 계속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쨌든 200만 가야 되잖아요. 최선번에 와일드싱. 네, 홍보 많이 해주시고 SNS에 글도 좀 많이 좀 올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안 나가고 앉아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